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미 정상회담의 쟁점들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17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미일 협력 강화 실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위성락 실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만한 성과는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이 예상을 깨고 채택됐다는 것, 예. 그것이 굉장히 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네. 사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죠. 특히 이시바 총리가 선거 참패 이후로 정치적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30주년이 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임기 중간인 2028년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 구축해놓은 한미일 대북 3자 안보 협력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건 정권 이상의 시스템이라는 일본이 제일 바라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고 또 강제징용자 3자 변제라든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위안부 문제 타결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이재명 정부를 친중 좌파 정권이라고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재명 정부와도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어느 정도 시작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소인수 회담은 예정된 20분을 훌쩍 넘겨서 1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미를 앞두고 한미 관계, 미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습니다. 두 분 간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또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대미 협상에 할애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 우리 측에 대미 협상 노하우 이런 걸 좀 전달을 해줬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겠죠. 대화가 길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었겠는데 위성락 실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초점이 양자 간의 이슈가 아니라 대미,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다면은 3가지 정도를 논의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와 경험했던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서로의 그 정보 공유, 그리고 조언,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경제 행보에 대해서 각자 또 공동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미국에 초점을 맞춘 대화라면은 굉장히 생산적인 3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외교통상 장관들이 미국에서 먼저 회담 의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라고 했는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력 강화 그리고 분담금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조금은 온도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온도차고 있고 또 이게 좋은 사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양국 정상 간의 그런 정상회의는 항상 성공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이 어떤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벌써 출발한 상황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 일본을 가지 않고 미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나 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원만한 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 자체가 워낙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선에서는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중에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한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요구를 하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미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에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단기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정상 간의 만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의 모습을 보면은 역효과만 나올 뿐입니다. 예. 스위스 대통령이 스위스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원래 이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 국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씀한 분이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 강론에서 충분한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있는데 관련해서 많은 조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영어보다 한국어를 쓰는 게 좋을 것이다라던가 잘못된 수치를 즉각 반박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좀 즉흥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때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지금 뭐 좋은 말씀을 다 하셨네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논의한다는 그만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가 우리에게 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일기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 일기 4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외국 정상들 간의 그런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큰 실수가 없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져서 일본 측에서는 이시바 총리 인기가 5% 이상 갑자기 올랐지만 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바로 관세를 또 맞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좀 이제 암울하고 답답한 트럼프 3년 반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서부터 실망할 것도 없고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것도 안 좋고 마라톤과 같은 대미 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